사기꾼 증후군,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의심하거나 또 과소평가하는 경향. 잠재력이 높은 여성들은 검사 결과를 알고 나서 대체로 두려움을 느낀다. 자신의 영재성 때문에 눈부신 방식으로 남자처럼 성공해야 하며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 말이다. 게다가 잠재력이 높은 많은 여성은 매우 강한 실패감을 느끼기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리고 상담을 받게 된다. 영재라고 진단받은 이후로 그 여성들은 사회에서 눈부시다고 간주할 만한 일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남들을 속였다는 강한 느낌을 받고 정체가 탄로날 거라는 생각에 전율한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화려한 성공의 정의를 자신에게 멋대로 적용한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증거로 어떤 남자가 보인 반응을 들고자 한다. 그는 호기심, 배우고자 하는 열망, 메타인지 능력부터 뛰어난 기억력과 다양한 관심사까지 영재의 모든 특성을 열거한 다음에 뒤통수를 한 대 치듯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만일 그 모든 능력을 지니고도 그 여자들이 무르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없다면 영재성 지능이란 단어들이 뜻하는 특질을 바꾸어야겠네요. 사기꾼 증후군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이루어낸 일들을 의심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아주 어렸을 때 학습기부터 나타난다. 이러한 낮은 자존감은 일단 영재아동이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 아동들은 그런 다름을 일상에서 매일 체험한다. 나는 유치원 때부터 내가 다르다고 느꼈고 이해받지 못한 상황에 처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적응해야 한다. 영재 여자 아동은 이미 말했듯이 부모와 교사의 마음에 들려고 더 많이 노력한다. 그들은 자신이 배우려고 학교에 왔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니 선생님이 자신에게 던지는 문제 혹은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가 뻔히 알고 있을 리가 없다. 그들은 자기가 질문에 너무 쉽게 답하면 그 답이 올바르지 않거나 가치가 없다고 본다. 과제를 쉽게 수행하는 능력 때문에 그 여자 아동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게 평가할 수 있다. 그들 생각에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젊은 여성은 나중에 이렇게 설명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보통 사람들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죠. 영재아동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교육체계 안에서는 그 아동들에게 어떤 특정한 추론 방식과 방법론을 따르라고 요구하므로 영재아동이 적응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으며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리석거나 무슨 병에 걸렸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나는 어렸을 때 내가 다르다고 느꼈고 거기에 무슨 심각한 이유가 감춰져 있을까봐 두려웠어요. 가끔 형제 여성은 거부 반응을 발달시키고 그러한 반응은 지속된다. 나는 알거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도무지 배우는 법을 모르죠. 잘해야 자신이 독학으로 배웠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영재 여자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엄청나게 노력을 들임으로써 적응하고 남들의 주의를 끌지 않고 지낸다. 어렸을 때 나는 언제나 혼자 스스로 일을 잘 처리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자신감 부족은 모든 나이의 영재 여성에게서 보인다. 폴린 로저 클랜스는 눈부신 경력을 쌓은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에 의구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그 현상을 1978년에 연구했다. 연구 대상인 150명의 여성들은 거의 모두가 자신이 지닌 장점을 의심하며 그러한 장점이 자신이 거둔 성공의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이 운이나 정황, 자신이 맺는 인간관계에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드릴 수 있었을 집요한 노력 같은 외부 요인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 여자들은 자기가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묘사하고 자신이 세상을 속였다고 믿었으며 바로 여기에 이 증후군의 이름이 생겼다. 그 결과 여성들은 언젠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거라는 두려움을 지닌 채 살았다. 그러한 두려움을 지닌
영재 여성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따라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기를 스스로 금지한다. 그들은 영재라는 이름표를 짐으로 여기며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이러한 반응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인다. 이러한 특성이 어째서 영재 여성에 의해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일까? 두 여성 심리학자 클랜스와 아임스는 이 문제를 연구했고 남성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남성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보이지만 그 빈도가 더 낮았고 강도도 더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다음 같은 사항도 덧붙였다. 자신의 여성적인 특질에 더 민감한 것처럼 보이는 남성에게서 그런 현상이 보였다. 이 임상 관찰은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폴린 로즈 클랜스와 수젠 아임스는 자신들이 쓴 글에서 양성에 대한 사회적인 역할과 기대가 남자와 여자가 자신감을 갖는 데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동시대에 이루어진 여러 다른 연구를 근거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여자와 남자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똑같은 수준의 영향을 지니지 않는다. 수행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여 여자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는 기대 수준이 남자 아동보다 낮다. 여와 남아가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은 똑같다. 그 결과 기대에 부합하면 그 이유는 안정적인 원인 즉 자신의 장점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여자 아동은 남자 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과제를 수행하는데 성공했지만 그 결과에 통계적으로 더 많이 놀라면서 자신이 성공한 이유가 외부 원인 때문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여자 아동은 몇 가지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인다. 남자 아동은 자신의 경험에서 자신감을 얻어서 자신의 가치를 더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실패하면 자신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기거나 주어진 과제가 애초에 잘못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여자 아동은 자신이 실패한 것을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증거하고 해석한다. 내가 상담하는 젊은 여성 환자 중에서 한 명은 직접 사무실을 차려서 운영하는 훌륭한 세무사인데 심리 코치의 조언을 받아서 지능지수 검사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는 그녀가 보기에 실망스러웠다. 그녀는 울면서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상담을 받는 내내 자신이 똑똑할 수 있겠다고 믿는 오만함을 보였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남자였다면 검사 결과가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하거나 자신이 쌓은 경력을 돌이키며 자신감을 회복했을 것이다. 단순한 검사로 이제 그 이루어낸 모든 것이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상황과 서로 다른 수준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여자는 자기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남자보다 2배 더 많이 일해야 하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수준은 더 높다. 이러한 차별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틀에 박힌 생각이 우세한 교육 모델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여자 아동에게는 기대를 덜 하므로 그 가치는 남자 아동과 비교하여 더 절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여자 아동은 그러한 대우 차이를 잘 동화시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만 6세부터 이미 자신이 남자 아동보다 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매우 이른 시기부터 높은 지능을 여자보다는 남자와 연결시킨다. 그러므로 여자 영재에게 사기꾼 증후군을 발달시키는 요인 몇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벨러리 영은 그 요인을 7가지를 든다. 가족의 기대와 가족이 아동에게 전하는 메시지, 대학 생활과 동료 및 교수들의 반응,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문화에 사는 것, 혼자 일하는 것, 창조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것, 자신을 낯선 존재라고 느끼는 것, 자신이 속한 사회적인 집단을 대표하는 것. 폴린 로즈 클랜스와 수젠 아임스의 연구는 이 요인들 중에서 첫째 요인은 어린 시절부터 받는 가족의 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연구 대상인 잠재력이 높은 많은 여성에게 남자 형제가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이 남자 형제의 잠재력과 비교해서 항상 낮게 평가되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여성들은 학교를 부모에게 자기 능력을 보이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학교 성적이 남자 형제의 성적보다도 덜 중요하게 여겨졌으므로 그 여자 아동들은 자신이 지닌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부모가 자신을 소홀히 여길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 아동들은 부모에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계속 열심히 공부했지만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교사의 천진함이나 자신이 발산하는 매력, 자기가 여자라서 자동적으로 지닌다고 간주되는 어떤 재능, 가령 관계를 쉽게 맺는 능력 따위를
자신이 거두는 성공의 이유로 들기 시작했다. 사기꾼 증후군에 맞서기.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부모에게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주의해야 하고 남자 어동과 여자 어동에 대한 동등한 기대를 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는 잠재력 높은 여자들이 대부분 외동딸이라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다. 자존감은 나이가 들면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잠재력이 높은 여성은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이 이미 잠재력이 높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으로 하는 상황이므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일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진단을 받는 일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자신의 지능지수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나의 여자 환자 중에서 한 명이 보인 반응을 알 수 있다. 검사 결과를 보고서 확고하던 질서가 여자에 대하여 남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완전히 흔들렸죠. 하지만 사기꾼 증후군이 심하게 뿌리 박혀있는 경우라면 이를 다루기가 힘들 수 있다. 임상 심리학자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영재 여성이 의식적인 수준에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음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영재 여성은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느끼는 사실, 자기의 직장이나 학교의 동료를 속이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고백하는 일에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을 위선자로 간주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재력이 높은 여성이 자신이 사기꾼 증후군을 지녔음을 인정토록 하는 일이다. 미국에서는 집단 치료가 좋은 효과를 보였다. 어떤 똑똑한 여성이 훌륭한 경력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듣는 것은 전기 충격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개별 치료에서 몇몇 기법이 그러한 인식을 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내담자에게 자신이 상급자나 교사 또는 자신이 속였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고 요구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다. 잠재력이 높은 여성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말해야 하고 또 상상해 보아야 한다. 사기꾼 증후군을 겪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간단한 훈련들을 일상생활에서 해보도록 시킬 수도 있다. 어떤 이는 자기가 그만한 행동을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일단 주저할 것이다. 하지만 심리학자와 아주 간단한 훈련을 해봄으로써 안심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거짓으로 꾸며서 가정하는 일은 보통 사람에게 보다도 영재 여성에게 더 어렵다. 영재 여성은 자신이 이미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면서 가령 타인이 지닌 자부심에 상처를 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감을 쌓아가는 일은 반드시 자기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조화를 이루어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금 위험을 감수하기. 자신감은 위험을 얼마간 감수함으로써 얻은 승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실패를 듣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면서 다져진다. 사기꾼 증후군을 겪는 어떤 여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는 강한 욕구를 느낀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재로 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더더욱 자신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깊이 깔려있다. 클랜스와 아임스가 연구한 뛰어난 여성들은 남자 형제와 비교를 당하면서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위험을 덜 감행한다. 그 이유는 억압적이지만 여성에게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교육상의 차이, 걸려있는 혜택에 대한 동기부여와 연관이 된다. 야심이 있으면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도 그렇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위험을 덜 감수한다는 이러한 일반화는 그 맥락 안에서 살펴보면 상대화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여자들은 일상에서 여러 재정적인 감정적인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은 사회나 당사자에 의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이 자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자기 꿈을 실현했거나 높은 직위에 도달한 잠재력이 높은 여성들은 모두 교육을 받는 과정의 어느 시기에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학습의 자원으로 삼는 법을 배웠다.
또 모험에 나서는 것은 영재의 한 성격 특성이기도 하다. 그들이 무모한 게 아니라 나아가야 할 길을 빠르게 파악하고 감수해야 하는 실제 위험을 가늠하기 때문이다. 자신감을 획득한 영재 여성은 새로운 직업적인 책무를 맡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자신이 빨리 학습하는 능력에 의존한다. 그들은 심지어 미래의 고용주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80%는 준비되어 있으며 나머지 능력은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습득할 거라고 당당히 주장하기도 한다. 영재 여자 등은 아쉽게도 위험을 감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부모의 엄청난 기대에 응해야 한다고 느껴서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자신의 실제 능력보다도 훨씬 낮은 능력만 발휘한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은 언제든지 강화할 수가 있다. 능력 개념을 다시 정의 내리기. 능력이라는 개념은 학습과 자기 긍정 개념과 연결이 된다. 국제 영재 단체인 멘사가 제안한 회의들에서는 이 주제를 다룬다. 당신이 자신감 있고 자기 능력을 인정한다면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자기 능력을 믿는 것은 실제 능력을 만들어내고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이 학습과 영향을 미친다. 로베르 프랑스 사전은 능력을 어떤 분야에서 판단하거나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는 인정받은 심화된 지식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수준에서 모든 사람은 제각기 능력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린다. 영재 여성들이 능력이라고 부르는 말에는 보통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개념들이 포함되고 이는 자신이 남들을 속인다는 느낌을 강화한다. 영재 여성이 이렇게 스스로 정의를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면 사기꾼 증후군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영재 여성은 흑백으로 기능하다 보니 자신이 어느 분야에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곧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어떤 과업이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내지 못하면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완벽주의가 사기꾼 증후군을 더 심하게 만든다. 어느 인터넷 이용자 여성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 자신을 고만하는 일을 멈춰야 해요. 나는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죠. 나는 많이 비판하고 그런 나 자신에게 설득시키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능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나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자기 확신의 원칙은 북미에서 자주 실천된다. 미국 대학에서 누가 그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면 교수는 그 말을 그것은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바꾸어서 말한다. 미국에서 그 일을 진짜로 하게 될 때까지 그런 척 가장하라는 삶의 한 방식이다. 그런 방식을 비웃거나 거기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은 그러한 거만함을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경고하듯이 프랑스는 위험을 감수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아니라는 점은 주지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영재 여성들은 자랑스럽게 기꺼이 자신의 영재 생활을 내보인다. 사기꾼 증후군을 겪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방법은 효과가 있다. 끝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기꾼 증후군을 겪는 여성들은 재능이 더없이 뛰어난 여성이라도 그 능력을 항상 최고로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조언. 나는 잠재력이 커서 고통스러워라고 유명한 만화 피너츠의 등장인물 라이너스는 대꾸한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무능력하다는 느낌, 남을 속인다는 느낌을 잠재력이 높은 많은 여성을 비롯하여 사고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이 공유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감히 도전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도전할 기회를 찾아 나서기를 바란다. 당신은 자신이 사실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까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마음속 깊숙이 자신이 똑똑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똑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불행히도 당신이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저항이 하나씩 등장해서 길을 막고 작은 목소리가 당신에게 대체 네가 뭐가 잘났다고 말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면 과감히 이런 말을 쓰라. 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유익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당신이 세계를 기아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세계 평화를 정착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 미래 여성 세대를 돕고 어떤 계획을 추진하거나 승진의 기회가 생기면 당당히 나서 손을 번쩍 들면 된다. 당신이 어떤 특정한 방식이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행동 권리가 없다는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감히 용납하지 못할 권리들을 헤아려보는 일을 잊지 말라. 당신에게 사기권 증거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큰 상황을 알아내는 일도 잊지 말라.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권리를 스스로 거부하는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는 결국 실패하는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넣지 말라. 끝으로 스스로 되고 싶은 존재가 되려는 소홀히 하지 말고 만일 자기 자신에게만 상관되는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면 이제 그런 일로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을 멈추라. 사기권 증언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행동하기에 나서서 완벽하게 그 증언에서 벗어났다고 확신하기를 기다리지 말라. 생각과 행동을 먼저 바꾸라. 그러면 감정도 따라갈 것이다. 사기권 증언은 결코 100% 사라지지 않지만 매우 약해질 수가 있다. 그렇군요. 거식증. 나무랄 데 없는 모습 때문에 남들에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할 때 거식증. 나는 중학교 때 괴롭힘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그 문제로 마련된 나중에 섭식장애를 겪었죠. 영재 여성 대다수가 거식증에 걸린다. 아니, 그보다도 거식증 환자 대부분이 영재 여성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을 테다. 내가 거식증을 다루는 이유는 영재 여성들과 섭식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여러 특징을 공유하며 그 병에 걸린 여성 환자가 그녀를 돌보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거나 인정받지 못한 높은 잠재력을 지닌 경우라면 치료하기 무척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재성과 섭식장애 사이의 관계를 다룬 진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하지만 많은 영재 여성이 거식증과 폭식증의 징후로 보인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신경성 식욕고진증은 주로 여성이 보이는 식사장애로서 몇 달 동안에 심지어 몇 년 동안에 자발적인 방식으로 극도로 금식을 섭취하지 않게 만든다. 이 질병은 자주 정신질환과 연관이 된다라고 프랑스 보건의학 연구소가 정의 내린다. 거식증이 여러 요인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주로 유전적 또 화학적인 요인, 세로토닌 분비 체계의 장애 이런 것들이 인세름의 웹사이트에서 선행 요인, 촉발 요인, 지속 요인들이 존재한다라고 명시한다. 이 질병에 취약한 요인 중에서 가족적인 요인과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있다. 가족 또는 가까운 관계의 섭식장애가 생기기 쉽게 만든다. 거식증은 주로 여자 청소년에 걸리지만 특히 영재 아동의 경우에는 그 이전 성인기에 생길 수 있다. 여성 아동 청소년은 단순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점점 더 음식과 그 질을 까다롭게 여긴다. 영재 여성은 다른 일, 특히 학교 방해받지 않으려면 음식물의 영양에 관해서 정보를 얻고 많은 글을 읽고 정보에 기억할 능력이 있으므로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 그런 강박적인 탐색 활동을 눈치채지 못한다.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먹는 음식을 점점 더 심하게 제한하고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며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구토를 하거나 약한 설사제를 사용하고 무월경이 시작된다. 이러한 증상들은 우울증이나 불안, 강박장애, 마약이나 알코올, 자해 문제 같은 정신적인 문제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그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에 맞서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나타낸다. 영재성과 거식증이 어떻게 뒤얽히나? 현재 사회에서 여자 아동 청소년이 예쁘고 인기 있고 남자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점 더 심한 압박을 받는다. 사춘기 직전의 여자 아동은 잡지나 SNS, 일부 드라마에서 매우 섹시하게 그려진다. 흔히 알려져 있듯이 여자 아동에서 성적 성숙은 예전보다 더 일찍 생긴다. 바브라크와 로빈 맥케이에 따르면 이런 성적 활동을 더 일찍 시작하고 우울해지고 낮은 성적을 받고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큼을 뜻한다. 영재 여자 아동 청소년은 어른처럼 요연한 능력을 지녔고 신체가 성숙해서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위험은 더 크다. 옷차림 때문에 성숙하게 보이는 외모와 아직 미숙한 정서적 능력 사이의 간극이 더 커질 수 있다. 여러 부문의 성장이 불균형하게 일어나는 비동시성은 영재 아동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사춘기를 거치는 영재 여자 아동은 지적, 신체적으로 성숙을 지원하는 정서적으로는 아직 어린 나이다. 영재 여성 아동 청소년은 다른 모든 여성과 마찬가지로 섭식장애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영재성이 진단되지 않았을 때 그 아동 청소년은 그들이 지닌 차이 때문에 각별히 더 취약해진다.
영재성이 거식증을 일으키는 요인은 아니지만 여자 아동 청소년이 거식증을 일으킬 위험 요인을 지니면 영재성의 특성들 때문에 거식증 진단이 어려워지고 그 특성들이 서로 더하고 겹쳐지면서 거식증의 증세를 증폭시킬 수 있다. 영재가 그렇듯이 거식증 환자는 극도로 예민하고 감정적이며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완벽주의자일 수 있다. 거식증에 걸릴 위험이 있는 여자 영재의 경우에 강렬한 초민감성, 완벽주의가 음식에 대한 감각적인 생각으로 집중되어서 비현실적인 몸무게에 도달하게 부추길 수 있다. 그러한 강박증에 빠진 여성은 식사 제한과 몸무게 감소에 대한 에너지를 집중하고 그래서 어떤 위안을 얻거나 기분 전환을 한다고 느낀다. 섭식장애의 문제는 몸무게를 감소하는 어떤 하나의 방식을 넘어선다. 이는 분명히 규칙이 주어지고 정서적인 불확실성이 덜한 더 단순한 세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그런 방식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환자를 고립시키고 불안하고 고독하고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훌륭한 업무를 능력을 은폐함으로 시험 면접에서 단점이라고 간주되는 완벽주의는 영재의 여성과 거식증 환자의 그야말로 악몽이 될 수 있다. 완벽주의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고 들이는 노력을 마비시킬 수 있다. 거식증이 나타나기 전에 여자 청소년은 대체로 이상적인 학생이나 딸 친구로 묘사된다 하지만 섭식장애는 그 청소년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불편함과 내면 세계에서 겪는 어떤 혼돈을 드러낸다. 여자 청소년은 자신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남을 데 없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영재 여자 청소년은 완벽주의 때문에 몸매에 있어서도 완벽해지려고 이상적인 날씬함을 갖추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의 모든 심리적인 육체적인 에너지는 그 목적 계속해서 더 날씬한 몸을 가지려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 과거에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준 강렬함은 이제 몸무게와 외모에 대한 강박관념을 발달시킨 데 활용된다. 다이어트를 한다, 건강하게 먹는다라는 말은 전혀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거기에 날씬함, 완벽함, 집중하는 문화적인 가족적인 영향이 더해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식일 때 자연스럽게 섭식장애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영재 아동은 남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유능해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느낄 수 있고 심지어 자신의 능력에 기초해서 자기 정체성을 구축하기도 한다. 그러한 영재의 여자 아동이나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가 오로지 외모와 재능으로만 결정되는 정체성을 구축하지 않고 윤리적인 가치에 신경을 쓰도록 도움을 주며 자녀에게 부드러운 정서적인 가치를 전선하는 일이 중요하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매우 높은 잠재력을 지닌 아동이 아동답지 않은 행동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그들의 조수감, 이해 능력은 복잡하고 강렬한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주 혼동된다. 아동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무너져 내린다고 느끼며 적어도 일시적으로 식사 행동장애와 연관될 수 있는 불안을 발달시킨다. 청소년기에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부적응감이나 간극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날씬함이라는 기준에 틀어막기를 원하길 수도 있다. 하지만 거식증은 일단 정착되고 나면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어진다. 여자 영재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향이 중요해진다. 그 여자 청소년은 더 이상 자신의 몸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인식하지 않는데 어느 젊은 여성은 이를 무력하게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나는 2년 전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살아요. 그가 나를 많이 도와주죠. 나는 그한테 내가 뚱뚱한지 물어보지만 사실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회적인 또는 직업적인 환경에 통합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내 첫 번째 직장은 제약 연구소였고 그곳에서 멋진 사람들을 만났죠. 하지만 나는 거식증 환자라 무척 약했어요. 결국 너무 말라서 입원해야 했죠. 그러므로 이 질병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재 여자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학대를 받았다면 거식증에 더 취약할 것이다. 식사를 통제하는 이런 학대를 당한 기억과 완전히 무력하다는 느낌을 제어하려는 시도인 경우가 많다. 통합되고자 하는 것이 거식증에 취약하게 만드는 유일한 요인도 아니다. 흥분성은 사실 더 유해한 요인이다. 조에너리 하스는 음식을 지나치게 적게 먹는 것은 힘이 달려서 진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덜 먹음으로써 지나치게 행동하지 않고 바라보고 느끼는 자신의 방식을 평범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나의 느낌에 가만히 기울일 수 없었어요.
죄책감을 만들어내는 감정이 넘쳐 흘렀거든요. 라고 과거에 거식증에 걸렸던 여성은 말한다. 사람들은 섹슈얼리티와 타인의 시선이 띄는 중요성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혼란스러워지는 청소년기의 예민함과 강렬한 반응성이 이야기하는 공황에 가까운 공포와 절망감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통제하려는 의지. 거식증은 음식물이나 몸무게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거나 완벽해 보이고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들을 통제하려는 욕망과 연관이 된다. 있네요. 주의할 점은 지능과 조숙함이 거식증의 증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린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섭식장애를 치료할 때 완벽해져야 한다는 욕구, 신체 이미지의 문제, 성에 관련된 주제, 성인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집중한다. 사람들은 거식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성장 거부를 자주 거론한다. 이런 옳은 말이다. 하지만 영재성을 지닌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에 몇 가지 구분을 더해서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섬세하게. 영재성은 두려움 말고 다른 이유들 때문에 성인기에 들어서면서 거식증을 발달시킬 수가 있다. 거식증. 영재성이 지닌 차이점이 부정되거나 무시되면 거식증은 그 질병이 통계적으로 발발하기 쉬운 나이 14에서 16세 사이에 훨씬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른 어느 여성은 자신이 성인기에 들어섰음을 이렇게 증언한다. 나는 오랫동안 거식증으로 고생해서요. 23세에 시작됐죠. 영재 여성이라는 것,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그들과의 간격을 느끼는 것은 역설적이어도 그 사람을 지적으로 더 취약하게 만든다. 멘트를 찾아내고 나이가 더 많은 젊은 여성과 우정을 맺는 일. 왜냐하면 그 여성이 건강한 여성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므로. 주변 사람들의 역할은 거식증은 심각한 질병이고 그 결말은 죽음일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거식증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무척 견디기 힘들다. 이 문제가 일시적이며 청소년기가 지나고 사라질 거라고 믿고 싶을 수 있다. 회피하는 것은 다른 그 걱정거리도 많은 부모들에게 간편한이다. 잠재력이 높은 어느 여성은 자신의 청소년기를 돌아보며 부모가 이혼한 다음에 생긴 문제를 되짚는다. 내가 거식증에 걸렸을 때 부모님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내가 35kg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여자친구가 그 사이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말했죠. 이 여성의 경우처럼 학교 선생님이나 가족과 친구가 상황을 먼저 눈치채고 경고의 총을 울릴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나는 강조한다.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문제점을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다. 거식증은 주로 여자 아동 청소년기에 생기는데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만큼 성숙하지 않고 그럴 만한 충분한 자원도 없다. 그들은 어떻게 도울까? 고통받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이 외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영재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일은 거식증에 걸린 젊은 여성이 치유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다. 거식증 치료를 통하여 그 여성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 자신이 세상을 해독하는 독특한 방식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섭식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치료와 영양사, 의사를 찾아서 포괄적인 치료진을 구성해야 한다. 당신의 자녀를 담당하는 소아과 의사나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구하라. 그 의사가 증상의 심각성을 평가하고 당신의 자녀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딸이 치료는 그 외에도 건강한 식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영양사는 만나겠다고 할지 모른다. 딸이 그러한 식사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의 부모로서 권위를 내세워 치료받을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딸이 신뢰하는 다른 어른들에게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딸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부탁할 수 있다. 도움을 받으라. 당신도 지지받을 필요가 있다. 당신의 딸이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도 똑같이 고통을 받는다.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런 모습 자체가 당신의 딸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